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단원 정의와 정치에서 1.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2. 현대민주정치와 시민 참여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5단원 정치단원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넘겨서요. 12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만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뿐만 아니라, 물론 정치 형태가 포함이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정치 형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2번. 민주주의 이념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데요. 다음 설명에 적절한 민주주의 이념을 써봅시다. 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표자의 선출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유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유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남녀를 말하죠. 그리고 종교, 신분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평등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평등. 네, 그 다음 132쪽입니다. (1번) 다음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여자와 노예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틀렸죠? 여자 안 됐었고 노예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었어요. 네, 여자, 노예, 외국인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민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현대 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게 한다. 현대 민주정치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직접 나아가서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다음 2번. 선거에는 보통선거가 있고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네 가지 선거 제도가 보장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거는 무엇인지 써봅시다.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이라든가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요. 무조건 일정한 나이만 되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이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보통 선거죠. 그 다음 3번.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해서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만나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의 정리코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념이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념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 다음 3.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국방, 나라 지키는 일이죠. 국방 등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민회에서. 그렇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은 민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4. 근대 서구의 시민들은 시민혁명으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현대 민주정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간접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39쪽. 1번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봅시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2번.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국민투표, 그 다음 국민 소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네, 이것은 국민 자치가 되겠죠. 그 다음 3. 대통령, 국회,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무조건 헌법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헌주의입니다. 그 다음 4.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 견제도 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이죠.
네, 그 다음 뒤쪽으로 넘겨서요. 144쪽을 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역할의 적절한 정치 주체를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정당이 있고 이익 집단, 언론,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1번,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정보를 빨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설까지 그리고 비판까지 제공해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여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곳은 어딜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성한 집단으로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익 집단이죠. 그 다음에 3. 시민들이 공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것은 시민단체. 네,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주민 참여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네, 주민 투표죠. 오른쪽 설명을 먼저 읽을까요?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한다. 그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네요. 지역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투표로.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공개 설명을 하는 거죠. 전문가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그 다음에 담당 행정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5쪽. 1. 국민 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도 얻고 지지도 얻어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행사된다.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런 원리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 이것이 국민 자치의 원리. 그 다음에 입헌주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 및 권한, 그 다음 책임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입헌주의 원리죠. 다음,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상권 분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원리이다. 그 다음, 정치 주체에는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이 있죠. 모두 정치 주체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도 되지만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도 정치 주체이다. 그 다음 6. 민주사회는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실현되는 사회이므로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야지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에 대해서 오늘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